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아진 기자라는 분이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기사가 참 충격적이라서 그냥 평범한 기사이면서도 굉장히 기사의 그 워딩이 충격을 주고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은 문 대통령의 회방 도를 넘다. 무슨 시네마스코프 제목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회방, 회방꾼이랄 때 회방 있죠. 회방 도를 넘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다 헛소리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겠나? 어저께 그런 얘기들을, 비슷한 얘기들을 막 흘러냅니다. 윤 당선인의 연이어 이례적으로 지금 막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9밤만 자면 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 전직이라도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이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에게 9밤 전에 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겠나? 아니 그러려면 왜 돈을 줬죠? 집 수리하라고 그랬죠? 왜 집무실 수리하는 비용을 줬죠? 인수위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 했겠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 국민께 예의 좀 지키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의 지키십시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한테 예의를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예의를 지킬 것을 기대했는데 영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 전전날은 계속 손석희하고 대담하면서 청와대에서 윤석열 쪼개기, 한동훈 쪼개기를 하더니 이제는 어저께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또 쪼개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까지 하면서 아주 의도적이죠. 아주 의도적이죠. 여태까지 어저께 한 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국민청원 두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무슨 보물단지가 있길래 자꾸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아니 보물단지가 있으면 자기가 가지면 되지. 왜 윤석열을 왜 거기 자꾸 가둬놓으려고 청와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좋은 것 같으면 아방궁이라든가 좋다든가 뭐 이런 느낌 있으면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5년간 누렸는데 왜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새 대통령을 국민에게 공약을 하고 지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반드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해서 딱 돌려주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함을 각오를 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공약을 제1호 공약 지키겠다 하고 한 분을 칭찬은 못하나마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왜 청와대를 계속 들어오라고 그러지? 그 청와대 왜 그쪽으로 계속 들어오라고 그러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 대통령이 최근에 그 손석희하고 대담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잖아요. 별로 마땅치 않다. 정말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미운 사람이 위험하면 더 골로 가고 좋지. 왜 또 그렇게 걱정을 해줍니까? 그게 걱정입니까? 퇴임 직전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직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두드려 패는 바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런 거 보셨습니까? 무슨 세계사에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사에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문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 좀 지켜달라. 진짜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이라면 그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좀 예의 좀 지켜라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한 건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국가안보 봤지요? 왜 국군들을 저렇게 약군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9.19 군사합의의 진실이 뭡니까? 9.19 군사합의의 진실이 뭐냐고요? 대한민국 군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런다고 훈련도 한 번 안 시켰습니까? 군을 훈련을 못하게, 한미 훈련을 못하게 했습니까? 군사훈련을 못하게 합니까? 왜 그러죠? 군인은 훈련을 안 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한 번 딱 일어난 것을 위해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훈련을 왜 안 시켰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무슨 뭐 안보 위기라고요?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 합참 뭐 어쩌고, 어떻게 그 말이 나옵니까?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으로 참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다가 윤 당선인과 직접 만난 뒤 뒤늦게 예산을 처리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검수완박 잘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꿈을 갖고 검수완박에 꿈을 갖고 하니까 뭔가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5월 10일 이후에 보시라고요. 5월 10일 후에 그 드라마를 한번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윤석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이 저렇게 매번 당하고 있을 것인가? 더더욱이 국민이 여러와 같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왜 분노하느냐? 이게 검수완박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국민들은 지금 정말 뿔이 대단히 나 있죠. 법조계 뿔 나 있죠. 교육계 뿔 나 있죠. 시민단체 뿔 나 있죠. 대한민국 전체가 뿔 나 있는데 법 하나 헌법 정신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법을, 만인들이 위반된다는 그 법을 통과시켜서 공포했다 칩시다. 공포하겠죠. 거기까지는 문재인의 몫이니까 하겠죠. 문재인이 바라던 가장 소원풀이를 하고 가는 거니까 좋은데, 그 다음 문제. 윤석열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 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는 그러한 법, 그것을 그대로 용인할 것 같습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침탈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시간이 혹시 오지나 않을까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들이 누구냐? 안 그렇겠습니까? 인수위가 그 청와대 이전 TF는 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이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인데 거꾸로 물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고 있던 겁니다. 아니 찬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뜨거운 철물을 껴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로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점잖게 인수위는 요청했습니다.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마지막 품위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문 대통령 이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문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후임 대통령 비판을 두고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고도의 지지층 결집용이다. 또는 퇴임 이후에 활동을 위한다. 뭐?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퇴임 후에 활동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상황에 나올 모양이죠. 우리가 또 상황 투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이제 수도 많고 하니까 하나 만드세요. 상황이란 자리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검수완박이 아니고 상황옹립법 하나 만들면 가칭 어떨까요? 네. 뭐 선거도 없애버리지 뭐. 한번 해봐요. 단 할 때 4.19 혁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역사적으로 4.19 혁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또 5.16 군사혁명이 어떨 때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요 이 정권에게 제가 충고를 드린다면 제가 개인으로서 충고를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이 당신네 민주당들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이거야. 우리 역사상에 가장 중대한 획을 그었던 사건. 사건이 아니라 역사. 5.16 군사혁명과 4.19 혁명이 어떻게 해서 유발됐고 어떻게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두 혁명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군사혁명과 5.16 군사혁명과 또 4.19 학생혁명, 민주혁명. 바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획을 그은 혁명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은 바로 그 혁명의 주역들이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군인의 죄가 아닙니다. 군인은 행동자였지만 실질적으로 호응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4.19 혁명 또한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라고 저는 역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 수를 가르쳐준다면 그 한 수를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왜 그러한 혁명이 일어났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지금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은 지금 이 역사의 바닥에 깔려서 이 역사를 갖다가 지탱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 잘 압니까? 그 위에서 민주당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존재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독립하려 합니다. 네. 공화국을 아예 민주당 더불어민주공화국을 하나 만드시죠 아예. 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런 나라,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